자,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과 소통하고요. 시험 직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2025 상반기에 진짜로 출제되었던 커말 1급 필기 1과목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P 주소의 특징에 대한 질문들 나옵니다. IP 주소 특징은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IPv4와 6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IPv6의 특징, Uni, Any, Multicast를 세부적으로 묻는 질문도 나오고 0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또는 A에서 E 클래스로 나누어지는 거, 구분되는 거는 IPv6냐, 4냐 그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에서 E클래스로 나눠진 건 IPv4의 특징이었죠? 네. 그리고 실시간 재생하는 기술 스트리밍에 대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실시간 재생 스트리밍은 OTT 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술인데 이 스트리밍에서 OTT 서비스는 지금 셋톱박스를 이용해서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도 셋톱박스로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네, 그건 틀린 문제입니다. 그 스트리밍 전반적인 특징과 OTT 서비스 관련된 특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침입하는 걸 차단하는 방화벽 나왔습니다. 방화벽은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의 침입 또는 내부에서의 해킹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 문제 위주로 나오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오죠. 온라인 첨부 파일은 우리가 대처 불가능한데 온라인 첨부 파일 그리고 감사 추적 기능 역추적 기능 요런 특징이 나오니까 강화병의 특징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설정. 네, 시스템 설정은 특히나 다중 디스플레이 부분과 개인 설정 부분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글꼴의 확장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글꼴의 확장자를 구분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TTF, FN 등등이 있죠. 그래서 글꼴의 확장자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 네트워크. 그런데, 자, 방금까지는, 자, 여기 시스템 설정까지는 5번 시험 보면 그래도 3번은 나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까지고, 자,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바꿀게요. 주황색으로 바뀐 여기 지금 시작할 키워드는 두세 번 정도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암기하세요. 특히나 라우터, 브릿지, 게이트웨이 위주로 특징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네, 독립된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한 거를 네트워크를 연결한다. 다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반로 나올 정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구성 단위 있죠? 미트니블, 바이트, 워드로 시작한 자료 구성 단위를 암기하시는데 특히 리블과 바이트, 워드는 뭐예요? 명령 단위이죠? 그래서 리블과 바이트, 워드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징 그리고 자료 구성 단위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CP, IP 프로토콜의 특징을 묻는 질문 나옵니다. 각각의 TCP, IP 각각의 우리가 특징이 있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암기하시고요. 자, 인터넷 범죄 용어 있는데요. 인터넷 범죄 용어 크래킹, 폭스 등등등 이 인터넷 범죄 용어의 특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또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거는 지금부터 시작할 키워드는 5번 중에서 한 2번 정도는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빈도수가 높은 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오디오 형식이 있습니다. 자, 오디오 형식에는 웨이브와 미디와 뭐 MP3 등등이 있는데 이 미디에 대한 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미디 꼭 기억을 네,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을게요. 자, 미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는 게임 및 녹화할 때도 필요하고 전자악기로만 재생하고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 정확하게 특징을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OSI 7 계층 나왔습니다. OSI 7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세션, 표현, 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 계층별로 우리가 주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계층에서는 또는 응용 계층에서는 어떠어떠한 프로토콜이나 어떠어떠한 장비가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휴지통 중요하죠? 자, 이 휴지통은 불필요한 파일이나 프로그램을 삭제해서 임시 보관하는 곳이 휴지통인데, 휴지통에 대한 특징 전반적으로 잘 기억하시되, 휴지통은 우리가 불필요한 컨텐츠를 자동으로 비워서 용량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또, 오래된 파일을 우리가 자동으로 삭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으로 삭제는 되지 않는다. 네. 자동으로 삭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위주로 전반적인 특징을 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메모리 뭐가 있죠? 기타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어떤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보조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플래시 메모리가 있죠. 근데 자, 1급에서, 뭐 2급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1급에서 조금 빈도수가 높았던 건, 자, 여기 캐시 메모리와 가상 메모리 위주로 특징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연관 메모리도 있고 하는데, 이 세 개는 반드시 특징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드 나왔고요. 자, 레이드도 빈도수가 조금 있네요. 자, 레이드는, 네. 미러링 위주로 미러링이 조금 더 자주 나왔던 것 같아요. 레이드의 특징, 전반적인 역할, 목적 보시고 자, 미러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자 표현 코드 나왔습니다. 문자 표현 코드도 우리가 뭐 BCD가 있을 거고요. EBCD, IC, 그리고 아스키 코드, 그리고 유니코드가 있는데 일단은 BCD는 64개의 문자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3개의 부분의 각각의 특징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EBCD는 뭐 대형 컴퓨터에 사용을 한다. 256개의 문자를 표현한다. 뭐 등등. 아스키 코드는 기본은 128개지만 확장 8비트를 사용할 때는 256개의 문자를 사용한다. 이런 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이런 유니코드도 그렇고요. 각각의 특징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 있네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 네. 어떤 언어인지, 절차적인지, 재사용이나 유지보수 용의가 맞는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서 캡처 및 스케치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많이 출제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아닌데 제가 문제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원형으로는 우리가 캡처가 안 되는데 원형, 스케치도 마찬가지고요. 원형으로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와 기타에서 채널 나왔습니다. 채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채널과 버스 그리고 인터럽트. 자, 이게 각각 다 중요합니다. 채널과 버스, 인터럽트 모두 다 각각 5번 보면 각 채널도 버스도 인터럽트도 2번씩은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뭐 채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냥 심플하게 각 그 채널의 특징, 역할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버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네, 버스는 내부 버스, 외부 버스, 확장 버스가 있는데 네, 그 버스의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디와 어디를 우리가 이어주는 통로인지 내부, 외부, 확장 버스 각각 좀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터럽트 역시 개념과 네, 개념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가 좀 주요하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스템 저장소 이것도 개정 후에 개정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저장소는 우리가 설정에 있어요. 그래서 설정에서 시스템 저장소를 한번 들어가 봐서 어떤 주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시스템 저장소는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해서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디스크 정리와 조금 비슷하고요. 우리가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디스크 조각 모음의 최적화는 우리가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디스크 조각 모음의 최적화는 시스템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저장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설정의 시스템 저장소에 들어가셔서 주기라든지 어떤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기법 나왔는데요.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법에는 우리가 픽셀, 사각점을 이용한 픽셀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이 있고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맵과 벡터 방식 각각의 특징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맵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장자가 있죠. 기억해야 될 확장자. BMP, PNG, GIF, 그다음에 JPEG 각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 GIF하고 JPEG의 특징은 좀 구분하셔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인데, 자, 연결하는 방식 중에서 우리가 버스형 시험에 좀 조금 자주 나오죠. 버스형, 스타, 성형이라고 합니다. 스타형, 그리고 메쉬, 링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작한 내용들은 우리가 빈도수 5번 시험 보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나왔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USB 포트 나왔고요. 레이디 부스트 나왔습니다. 작업 표시줄 기억하시고 자,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 특징 기억하시되 우리가 디스크 조각 모음 및 최적화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 명령창 나왔습니다. 네, 실행 명령창 레지스트리 편집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평가 요소, 묻는 질문, 사용 가능도, 처리 능력, 신뢰도 등등이 있죠. 운영체제 평가 요소도 보시고, 자, 그리고 보안 위협의 유형 나왔는데, 무결성, 기밀성, 가용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 위협의 유형도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묶어서 위조, 변조, 가로채기, 가로막기 등을 정확하게 무결성에 해당이 되느냐, 기밀성에 해당이 되느냐 구분할 수 있도록 암기하시면 돼요. 파일 탐색기 섹션 나왔고요.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에 우리가 제어 장치가 있고 제어 장치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어 해독기가 있는데 제어 장치에 해당이 되는 레지스터들 암기 그리고 각각의 그 레지스터들이 저장하고 있는 내용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산 장치에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등등이 있고 상태 레지스터까지 정확하게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우편도 자주 나오는 거죠. 자, 전자우편, 전자우편은 우리가 7비트 ASCII 코드를 사용한다 또는 SMTP, POP3, MIME 등 프로토콜의 특징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LPWA 나왔고요. 시작 메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시작 메뉴. 그리고 운영 체제 및 운영 방식에서 뭐 실시간 분산 처리 등 많이 있는데 특히 다중 처리 시스템 정확하게 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XML 언어 위주로 우리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더 옵션에서는 우리가 파일 탐색기에 폴더 옵션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떤 걸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할 수 없는 건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와 이동. 같은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로 뭐 컨트롤 누른 채 다른 드라이브로는 그냥 들어가면 복사가 되지만 같은 드라이브 안에서는 컨트롤 눌러야지만 복사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MP4에 대한 특징 묻는 질문 있었고, 자, 프린터의 전반적인 각 요소들 특징, 용어 같은 거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스플 기억 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어에 대한 건데 NFIC, RFID, 그 다음에 지그재그, 와이파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니까 이런 특징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음악을 작업하는 때 쓰는 거 시퀀싱 기억하시면 됐고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2급은 인트라넷, 1급은 엑스트라넷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라임웨어라고 해서 범죄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크라임웨어라고 해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좀 전에도 했었지만 우리가 키로거라든지 하이제커, 피싱, 스파이웨어 등이 크라임웨어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출제된 문제들, 이제 상반기에 진짜로 출제된 문제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가 필기 요약집 실전 문제집도 링크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실제 수강생들이 합격한 후에 극찬한 자료예요. 이번 달 안에 꼭 반드시 합격하고 싶다면 지금 클릭해 주세요.